5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5장까지만 하겠습니다. inner product space입니다. 자, 그래서 inner product space라는 게 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inner product, 이제 이거를 보통 우리가 내적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내적 공간. 지금까지는 저희가 벡터 스페이스만 다뤘어요. 벡터 스페이스는 일단 셋이 주어져야 되고 더하기하고 스칼라 곱이 주어져야 되며, 네. 그리고 얘가 이제 예를 들면 벡터 스페이스 over R. 지금 제가 일단 당분간은 계속 리얼 벡터 스페이스를 가정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어디셔널로 플러스 뭐가 주어진 거냐면 이제 거기서 똑같이 여기까지는 가정하고 추가로 어떤 이너 프로덕트라고 불리우는 함수가 하나 더 주어질 건데요. 이게 추가된 건데 쟤는 뭐냐? 컴마 브레이키 이제 뭐야 괄호? 뭐 아무튼 요거는 이제 v 크로스 v에서 다시 뭘로 가냐면은 r로 가는 어떤 함수가 하나 주어지는 건데 여기에 제가 x 벡터하고 y 벡터가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x, y 이렇게 꺽쇠로 정의된 이런 함수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섹션 5.1에 저희가 잘 아는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 유클리디언 스페이스 지금까지도 이미 해왔던 건데 RN이 있어요. 제가 굳이 뭐 다른 건 됐고 근데 여기다가 뭘 정의를 할 거냐면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를 할 건데요. 제대로 쓸까요? 더하기 있고 상수배 있고 이너 프로덕트가 있는데 여기서 근데 요 이너 프로덕트를 사실 좀 짜증이 나는 게 닷 프로덕트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닷 프로덕트는 좀 진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수배고 상수곱이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고 이거는 닷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이제 닷 프로덕트하고 이너 프로덕트가 어떻게 다른지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닷 프로덕트가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는 내적인데 얘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예예요. 특별한 경우. 뭐의 특별한 경우냐면 이너 프로덕트. 제가 그래서 내적이라는 말을 잘 안 쓰겠습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다 프로덕트는 다 프로덕트라고 할 거고 이너 프로덕트는 이너 프로덕트라고 할 거예요. 물론 뭐 네. 이너 프로덕트는 좀 더 제너럴한 개념인 거죠. 이너 프로덕트를 일종의 제너럴라이즈 시킨 게 그러면은 그게 이너 프로덕트다. 이 얘기를 일단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예를 들면 Rn 안에서 x y 하고 정의한 건 스칼라가 될 텐데 얘가 시그마 xi yi i는 1에서부터 n까지 성분끼리 다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해보면 x 트랜스포즈 y인 거죠. 사실은 칼럼 벡터가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곱해준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적을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스탠다드의 경우에 이제 그 벡터의 놈이라는 걸 정의할 건데 이렇게 두 줄을 긋기도 하고 한 줄을 긋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줄을 긋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매번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줄 긋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너 프로덕트 또는 이제 특별하게 다 프로덕트를 정의했으니까 거기다가 스퀘어 루트를 씌운 걸로 정의를 해요. 네. 그래서 걔는 이제 x1 전체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xn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여기다 전체에다 절대값을 씌워도 같죠. 왜냐하면 실수 x가 있을 때는 어차피 절대값 x의 제곱이나 x의 제곱이 같기 때문에 반면에 만약에 z가 복소수 c다 그때는 같지가 않죠. 절대값 z제곱은 같지가 않은 게 g제곱 같지 않은 게 얘는 이제 얘를 스몰 x 플러스 yi라고 놨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배 xy의 i 이렇게 되니까 다르죠. 여기까지는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놈을 정의했으니까 두 벡터 사이의 거리도 정의를 할 건데요. 얘는 by definition x 벡터의 길이 마이너스 y 벡터의 길이 그냥 절대값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너 프로덕트는 어떤 정확하게 엑시엄을 요거의 엑시엄을 이제 할 건데요. 엑시엄 메타이즈를 할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꼭 그 닷 프로덕트여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요거 닷 프로덕트 대신에 v가 오고 여기에 x하고 y 사이에 이너 프로덕트가 일반적으로 정의됐을 때 여기는 x 자기와 자기 자신의 이너 프로덕트에다가 이제 나중에 엑시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얘는 0 이상이고 딱 이게 0벡터일 때만 0이 된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 스퀘어루트를 씌울 수 있고 그다음에 놈은 그냥 똑같이 정의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정의되고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걸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를 그냥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라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벡터 스페이스 이너 프로덕트까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구조를 좀 더 보게 됐고요. 구조가 많아지면 할 게 더 많아지는데 저희가 이제 내적에서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x벡터 내적 y벡터 해서 닷 프로덕트를 했을 때 그게 x벡터의 길이 곱하기 y벡터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렇게 이제 두 벡터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x벡터, y벡터가 있고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런 게 성립한다 라고 사실은 고등학교 때는 이게 정의였었죠. 이게 고등학교에서는 정의였어요. 정의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뭘 증명했었었냐면 x벡터 내적 y벡터는 성분으로 된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얘가 데피니션이었었고 여기가 theorem으로 해가지고 x벡터 내적 y벡터 한 게 사실 성분 x 트랜스포즈 y다. 이런 걸 증명하는 그 와중에 뭐가 들어갔었냐면 j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들어갔었고요. j 코사인 법칙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안 배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삼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 여기를 c. 즉 보통 이제 바이 컨벤션, 그러니까 컨벤션이라 하면 이제 바이 컨벤션 약간 일종의 서로 약속 같은 거예요. 관습적으로 바이 컨벤션 약속 내지는 관습 같은 건데 이제 대변 어떤 꼭지점이 있을 때 그거의 대변하고 같은 기호를 쓰죠. 여기 꼭지점을 라지 A로 쓰면 맞은편을 스몰 A로 쓰고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이제 대변이라고 불렀었고 요거를 이제 대각이라고 불렀었죠. 요 각은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또는 이제 물론 각은 그렇고 꼭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가 A 맞은편이니까 여기가 B고 그다음에 여기 C 맞은편이 여기 C고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랬을 때 뭐가 성립했냐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배 AB 코사인 세타 이런 게 성립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얘는 또 뭐의 확장이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이었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 직각이고 C일 때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잠시 됐고 여기서 이렇게 있어서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90도가 0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거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봐도 되고 반대로 얘를 이거의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스페셜, 제너럴, 스페셜, 여기까지 됐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뭐 R2나 R3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대학교 이상을 가게 되면 정의가 반대로 돼요.
사실은 이쪽이 오른쪽이 데피니션이 되고요. 왼쪽이 theorem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서로 동치인데 사실 서로 동치니까 아무 쪽이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3차원까지는 눈에 보이니까 각도라는 개념이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n차원 벡터로 Rn 안에서 내가 여기 x 벡터가 있고 여기 y 벡터가 있을 때 도대체 각도가 뭐예요? 이제는 굉장히 모호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데피니션을 어떻게 가냐면은 x 벡터 내적 그러니까 다수를 일단 할게요. 아직 스탠다드니까 물론 그냥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적어도 괜찮고 이걸 by definition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버릴게요. x 트랜스포즈 y로. 그 다음에 이제 뭘 증명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theorem. 코시 슈버르츠가 따라와야 돼요. 코시 슈버르츠 이니퀄리티 부등식. 그래서 코시 슈버르츠 부등식이 나와야 되는데 코시 슈버르츠 부등식 일단 너무 일반적으로 가지 말고 일단 고등학교에서부터 차분히 복습을 좀 해보면요. A, B, X 제가 쓰는 모든 문자는 그냥 다 실수입니다. 모든 문자는 실수. 일단 이 조건이 중요해요. 원래 그러니까 실수라는 조건, 그러니까 조건도 중요하고 부등식 자체도 중요하고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자 그래서 실수 조건은 했고 부등식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기를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게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단 등호는 뭐 ay는 bx일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사실 그렇게 쓰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또는 이제 사실 미래를 위해서 조금 염두에 두면 a, b라는 벡터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성분으로 썼는데 벡터입니다. x, y라는 벡터를 생각했을 때 얘네 둘이가 서로 평행할 때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상수 k가 존재해가지고 a, b가 k의 x, y 이렇게 되는 상수 k가 존재하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하나 더 늘어났다. 만약 여기 c제곱이 들어갔다. 여기 z제곱이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는 cz. 이런 게 이제 추가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 이제 이거는 역시나 또 R2, R3에서 하던 얘기였고 얘를 이제 Rn으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 확장을 했을 때는 이제 변수를 저런 식으로 잡으면 n개가 커버가 안 되니까 좀 다르게 갈 건데요.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더하기 다 안 적을게 x1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xn 제곱에다가 y1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yn 제곱이 크거나 같다 x1 y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xn yn의 전체 제곱 요게 식이고요. 등호는 언제냐면 이제 여기서는 제가 x 벡터라는 거를 x1 뭐 그런 이거 성분 모아놔서 요거를 xn 그다음에 똑같이 y 벡터를 뭐 비슷하게 y1부터 y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x 벡터와 y 벡터가 서로 평행할 때, 즉 xi가 어떤 상수 k 곱하기 yi가 될 때, 뭐 y가 k가 0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k가 존재할 때, 요런 필요 충분 조건 하에서 등호는 성립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제가 증명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느낌만 드리면 그러니까 2차원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거 두 개가 일반적으로는 내적을 하면 저 앞에서 이제 고등학교식 정의를 잠깐 보면은 x 벡터 내적 y 벡터의 길이가 있을 때 얘가 음수일 수도 있죠. 근데 절대값까지 취해버리면 요게 x 벡터의 길이, y 벡터의 길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코사인이 얘가 1, 절대값은 1 이하니까 그래서 얘가 x 벡터의 길이, y 벡터의 길이 이런 게 성립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게 x 벡터의 놈, 그러니까 길이 또는 놈의 제곱 곱하기 y 벡터 놈의 제곱이 작거나 크거나 같기를 x 벡터 내적 그 닷 프로덕트의 제곱 이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놈이라서 다 0 이상이기 때문에 제곱 띄어도 동치로 x 벡터의 놈, y 벡터의 놈, 그 다음에 x 벡터 닷 프로덕트 y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쓰고 보면 이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사인 세타라는 걸 n차원에서는 정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즉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일반적으로 일단 정의 자체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원래처럼 이런 식으로 x 트랜스포 저걸 정의로 삼고, 그러면 노음도 이제 똑같이 비슷하게 정의되고 나면은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니까 우리가 어떤 걸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둘 다 0이 아니라고 쳐요. x 벡터하고 y 벡터가 둘 다 0 벡터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어떤 퀀티티, 어떤 양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x 벡터의 길이 나누기 y 벡터의 길이 나누기 x 벡터 내적 y 벡터, 절대값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얘는 항상 그거 전체의 절대값이 1 이하가 돼버리죠. 방금 전 식에 의해서. 잠시 반대죠, 반대. 네, 반대죠. x 벡터 내적 y 벡터 나누기 x 벡터 y 벡터,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으니까, 즉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게 되니까 우리가 코스, 아까도 말했지만 코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제 물론 반복 계속 주기함수긴 한데 전체를 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이 뒷부분 뭐 이렇게 있고 2파이까지만 그린 거고요. 여기까지는 파이고 여기까지 2파이고, 사실 더 반복되긴 하겠지만 이 부분하고 정확하게 폐구간 0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래서 코사인이라는 함수는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폐구간으로 가는데 이게 정확히 바이젝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x 벡터의 놈분의 y 벡터의 놈분의 x 벡터 닷 프로덕트 y 벡터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이거인 세타가 어디 안에? 폐구간 0에서부터 파이 안에 이거인 파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하면 이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그렇게 되는 이 세타를 이걸 각 앵글로다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이 오히려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따라 나온다 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자 이제 일반적으로 좀 추상화시킨 버전을 좀 살펴보면 데피니션 5.1.1인데 이너 프로덕트라 함은 어떤 맵이냐 하면 이제 추상화입니다. 이너 프로덕트 걔는 V 크로스 V에서 R로 가는데 역시 추상화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역시 추상화를 했을 때의 장점은 여러 가지를 다 다룰 수 있게 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x 순서상으로 뭐가 주어지냐면 x, y가 있을 때 그거의 순서상이 있을 때 걔를 요 꺽쇠로다 이렇게 보내는 이너 프로덕트를 보내는 이런 맵을 생각을 하면, 첫 번째 x 벡터와 y 벡터의 내적을 한 거는 순서를 바꿔도 같다. 시메트릭, 대칭성. 그다음 두 번째 additivity, x 더하기 저기는 y라고 썼는데 전 좀 다르게 쓸게요. x1 더하기 x2 여기가 y,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분배되면서 여기 x1 그 다음에 여기 x2 그러면 y는 안 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additive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가 k의 x 벡터를 하고 y를 하면 k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호모지니어티라고 했는데 뭐 굳이 이거를 따로 이름 사실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한 번에 가면 되죠. 예, 예를 뭐 호모지니어티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동질성, 호모지니어스. 그래서 사실 이거 두 개 합한 거 이걸 리니어리티라고 하죠. linear with respect to 첫 번째 first component 첫 번째 성분에 대해서. 사실은 두 번째 성분에 대해서도 이 시메트릭 때문에 사실은 똑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positive semi definition 드디어 나오는데 x하고 x 벡터 내적은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면서 동시에 and 만에 하나 equality holds equality if and only if x는 0벡터. 그러니까 0벡터가 아닌 게 들어오면 무조건 0보다 크고 만약에 0이 들어오면 그때만 딱 0이 된다. 지금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positive 그냥 definite 세미가 아니라 positive definite.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한국어로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뭔가 양인 거잖아. 양의 부호를 갖는다. 뭐 그래서 양의 정부호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세미가 들어가는 것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뭔가 그거에 준한다. 그래서 양의 준정부 하는데 그냥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positive definite. 그래서 뭐 definite 빼버리고 그냥 positive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하겠습니다. positive definite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이걸 다 체크해 보시면 만족을 해요.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9장에서 나올 거지만 얘는 바이리니어기도 해요. 바이리니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리니어하고 두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리니어하다. 그래서 리얼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지면 걔는 이너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 어너 리얼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걔는 항상 바이리니어 하는데 반면에 나중에 이제 지금 아직 안 할 건데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가 있다.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not bilinear. 얘는 그러니까 뭔가 한쪽은 리니어하고 한쪽은 뭔가 컴플렉스 컨주게이시 들어가서 그걸 뭐 세스퀼리니어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이름은 모르셔도 되고 그렇게 아무튼 연결이 될 거다 정도만 말을 해놓고요. 자 그래서 조금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추상화를 해놓고 나면 우리가 계속 이제 너무 이제 Rn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만 다루는 것 같아서 다른 예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뭐 프리에 시리즈도 언급을 드리고 뭐 다른 예들도 많다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example 5.1.2를 보시면 함수 공간을 생각할 건데요. C에 이제 뭔가 함수 공간 생각하면 대부분 다 in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가 될 거고 여기는 그냥 C로 썼는데 저는 컬리 C로 쓰겠습니다. 컬리 C에 0,1 일반적으로는 A, B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정의를 적죠. by definition real valued function인데 어디서 어디로 간 거냐면 0, 1 일반적으로는 A, B겠죠. 거기서 real로 가는데 그냥 함수예요. 근데 f is continuous. 요게 그냥 정의입니다. continuous function들을 다 모아놓은 거고 그럼 당연히 in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일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러면 함수니까 아무래도 xy보다는 fg가 낫겠죠. 그 두 개의 내적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물론 얘도 ab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놓고 fx 곱하기 gx에다가 dx 이렇게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만족했던 그 이너 프로덕트가 된다는 건 이거는 체크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펑션을 잡아가지고 이너 프로덕트를 직접 적분 계산을 통해서 해보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